잠을 못 자니까 아주 정신병 걸리겠다. 새벽 3시 눈이 떠져 한참을 뒤척이는 고통. 눈은 감겨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해 다시는 잠들 수 없는 밤.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불면의 밤이 쌓이고 쌓여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다 보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바로 잠을 못 자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수면제여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9세 현직 내과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환자를 진료하며 수많은 분들이 수면 부족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나이가 들며 예전처럼 깊이 자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지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치유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못 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반쯤은 오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8시간을 내리 자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밤마다 뒤척이며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불면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면제가 고령자에게 어지럼증, 낙상 위험,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상황이지요. 특히 요즘 처방되는 수면제들은 효과는 빠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강합니다.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약 없이는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약 없이도 잠이 오는 법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직접 환자들과 함께 실험하고 효과를 확인한 잠자기 전 음식 습관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고 제 환자분들에게 직접 효과를 본 사례들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잠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이유는 우유에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아미노산이에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바로 수면 호르몬이지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은 인체 내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밤이 되면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82세 최문식 선생님은 새벽 2, 3시쯤 꼭 깨어나고 다시 잠들지 못해 늘 피곤하셨습니다. 수면제는 부작용이 두려워 거부하시던 분이었죠. 최 선생님의 얼굴은 늘 피곤함에 짓눌려 있었고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선생님, 이러다 잠을 못 자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늘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요. 최 선생님은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지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후로 수면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 경우였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좋은 수면 습관과 적절한 식이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셨지만 다른 방법을 다 써보셨기에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죠. 일주일 후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최 선생님의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죠. 선생님, 밤에 안 깨고 5시간은 통잠 잤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어요. 그저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이 노년의 수면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죠. 최 선생님은 이후로도 매일 저녁 따뜻한 우유를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셨고, 한 달 후에는 요즘은 6시간씩 잘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피로의 흔적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우유보다는 따뜻한 우유가 신체를 이완시키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육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편안한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근육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긴장감이 증가할 수 있어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 역시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66세 강순자 여사는 폐경 이후로 새벽마다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강 여사는 진료실에서 만날 때마다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요. 잠들기도 어렵고 잠들었다 하더라도 새벽에 불안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지친 날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경우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수면 장애를 겪고 계셨습니다. 폐경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수면 패턴에 변화가 오고 안면 홍조나 발한 같은 증상들이 야간에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에 심리적 불안감까지 더해지면 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저는 강 여사에게 저녁에 바나나 반 개를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바나나 전체를 드시면 당분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드시라고 했지요. 첫날은 그게 뭐가 도움이 되나요? 라며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2주 뒤 방문하셨을 때 강 여사는 박사님, 새벽에 깨도 다시 잘 수 있어서 정말 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니까요. 강 여사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불안과 초조함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한 달 후 다시 방문했을 때 이제는 바나나 덕분에 잠이 오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요. 요가도 다시 시작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일상생활의 질도 함께 좋아진 것이지요. 바나나를 섭취할 때는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된 후에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한 개 전체보다는 반 개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해외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2011년 타이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취침 1시간 전에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약 4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키위에 포함된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도 불리는데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키위에는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5세 직장인 정재영 과장님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분이었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체력은 떨어지는데 회사에서의 책임은 더 커져 스트레스가 심했지요.
정 과장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3잔씩 마셔야 겨우 정신을 차릴 정도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스스로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정 과장님은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정 과장님께 매일 저녁 키위 2개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다른 방법을 다 시도해 보신 후였기에 한번 해보기로 하셨지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주 후부터는 밤에 깨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고 매일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 과장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어요. 예전에는 알람을 5번씩 맞춰놓고도 겨우 일어났는데 요즘은 알람 소리에 바로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서 활력이 느껴졌고 눈빛도 이전과는 달리 생기가 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 과장님이 업무 집중력도 좋아졌고 기억력도 나아진 것 같아요. 회의할 때 예전보다 훨씬 머리가 맑게 돌아가니까 업무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수면의 질 개선이 직장 생활의 질까지 향상시킨 좋은 사례였습니다. 키위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취침 전 가벼운 간식으로 매우 적합하지요. 하지만 키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체리, 특히 타트 체리입니다. 타트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해 수면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는 하지만 중간에 자주 깨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음식이지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타트 체리 주스를 일주일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중 깨는 횟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하니 그 효과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세 이경숙 여사는 잠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잠은 들지만 한두 시간마다 깨서 더 이상 잠들 수 없어요. 라고 호소하셨죠. 이 여사의 얼굴에는 만성적인 피로감이 역력했고 대화 중에도 가끔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이 여사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일부 고혈압 약물은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변경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통한 수면 개선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여사에게 타트 체리 주스를 저녁마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단 꼭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쯤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당분이 많은 제품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 이 여사는 잠에서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밤새 4~5번은 깼는데 요즘은 많아야 한두 번이에요. 그것도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새벽에도 덜 불안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정서 상태도 함께 좋아진 거죠. 이 여사의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인지 기능의 개선이었습니다. 요즘은 책을 읽어도 내용이 더 잘 기억나고 대화할 때도 단어가 더 잘 떠올라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수면의 질 개선이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였습니다. 타트 체리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꼭 무가당 또는 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 많으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5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아몬드와 호두 그리고 대추차입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공복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추차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대추차는 예로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음료입니다. 대추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달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취침 전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는 데도 좋습니다. 73세 박혜성 선생님은 평소엔 건강하신 분이지만 자다가 배고파 깨곤 했습니다. 밤중에 배가 고파서 깨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셨죠. 박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만날 때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대화 중에도 자주 하품을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는 야간 저혈당이 수면을 방해하는 예였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변화하면서 밤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뇌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어 사람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침 전 적절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잠들기 1시간 전 아몬드 10알, 호두 2알을 드시고 대추차를 따뜻하게 한 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열량이 너무 높아지지 않으면서도 공복감을 예방할 수 있는 양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복감 없이 잠들고 밤새 안 깨는 날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먹는 걸 까먹으면 꼭 깨요. 그만큼 효과가 확실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도 힘이 느껴졌지요. 이제는 진료실에 오셔서 농담도 하시고 취미 생활도 더 활발히 하신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된 거지요. 박 선생님은 이후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이제는 피곤하지 않아요. 아내도 요즘 내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 개선은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열량이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몬드는 약 10알, 호두는 한두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대추차는 가능하면 무가당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 많으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음식들 모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입니다. 약보다 부작용은 적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불면의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 문제는 단순히 밤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낮 동안의 생활 습관, 특히 햇빛 노출과 신체 활동이 밤의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햇빛을 쬐면 체내 시계가 리셋되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김영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앞서 소개해드린 음식 요법과 함께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만 바꿨을 때보다 산책을 함께 하니까 효과가 배가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가능하면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서 햇빛을 쬐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수면 환경입니다. 잠자리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한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취침 시 방을 충분히 어둡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이나 수면용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박명자 여사는 수면 환경 개선과 함께 대추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방을 더 어둡게 하고 잠들기 전 대추차를 마시니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제는 새벽에 깨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식이요법과 수면 환경 개선을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면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이런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2세 정미경 여사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끊고 대신 따뜻한 우유를 마시니 훨씬 빨리 잠들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예시지요.
하지만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신다면 수면제 없이도 건강한 밤잠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이정호도 매일 저녁 우유 한 잔과 견과류 몇 알을 먹습니다. 그 덕분에 79세에도 이렇게 건강히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품들을 섭취할 때는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습관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이런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수면 습관의 기본입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수면 문제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신다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카페인 섭취에 주의하세요. 카페인은 체내에 장시간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오후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끊었더니 잠드는 시간이 1시간이나 단축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취침 시간보다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과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74세 이상철 선생님은 저녁을 일찍 가볍게 먹고 잠들기 전 아몬드만 조금 먹으니 훨씬 편하게 잘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술이 잠을 잘 오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도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다음날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67세 박종민 선생님은 평생 저녁마다 소주 한 잔씩 했는데 그걸 끊고 대신 대추차를 마시기 시작했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평일과 너무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혼란스러워하고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76세 김명자 여사는 이제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안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낮잠에 주의하세요. 짧은 낮잠 20-30분 정도는 오히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길고 늦은 오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정수영 선생님은 예전에는 저녁 뉴스 보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곤 했는데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이제는 낮잠도 일정한 시간에 짧게만 자니까 밤에 훨씬 잘 자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스트레스는 수면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요가 등의 이완 기법을 취침 전에 실천해 보세요. 69세 한미숙 여사는 잠들기 전 5분간 깊은 호흡을 하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데 이 조합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잠을 못 자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불안을 유발하고 이 불안이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78세 이정숙 여사는 잠이 안 올 때는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 오늘은 조금 덜 자더라도 내일은 더 피곤하니까 더 잘 자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수면에 대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꿀잠 잘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잠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건강한 습관도 하루아침에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단지 수면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의 칼슘은 뼈 건강에, 바나나의 칼륨은 혈압 조절에, 키위의 비타민은 면역력 강화에, 타트 체리의 항산화 물질은
염증 감소에,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각각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습관들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건강한 습관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통해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해 보세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조금 더 나누자면 저도 60이 넘어가면서 수면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인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라는 부끄러움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저 역시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며 제게 맞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따뜻한 우유와 아몬드 몇 알, 그리고 가끔은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십니다. 또한 잠들기 전 1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 훈련을 하는데 이 조합이 저에게는 가장 효과적이더군요. 물론 여전히 완벽하게 잘 자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새벽에 깨기도 하고 잠들기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억지로 잠들려고 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다 보면 결국 잠이 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마법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각한 수면 장애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과 같은 수면 장애는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좋은 수면은 단지 피로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강화, 기억력 향상, 감정 조절, 심지어는 체중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환자분들과 함께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연구하고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드린 조언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